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 등급이 1급이었던 한 장애인이 재심사 후에 4급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홀로 생활하기 힘든 이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 등급 재심사로 피해받는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장애 등급 심사센터로부터 장애 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이결혜 씨는 병원 퇴원 뒤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장애 등급 재심사로 4급까지 하락해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금공단이 뇌병변 장애와 치매 증상 등으로 혼자서의 생활이 불가능한 이 씨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의 제한이 있는 장애 등급 4급을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아직 휠체어도 못 밉니다. 혼자 일어서거나 앉거나 이런 것도 전혀 불가능한 상태고요. 아직까지 대소변이고 뭐고 제가 다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4급 기준을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4급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숫자나 글자도 다 잊어먹고 모릅니다. 특히 이 씨는 장애 등급 하락으로 인해 활동 지원 서비스는 물론 장애인 연금 등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1급이면 받을 수 있는데 20만 원을 못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 등급제로 장애인 연금이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급, 2급, 중복, 3급까지 되기 때문에 꿈에도 못 꿉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장애 등급 하락 피해자 긴급 지원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95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 경력 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약 195조 원이었고 경력 단절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액은 약 120조 원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활동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 인력 활용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체 기혼 여성 971만 3천 명 중 경력 단절 여성은 195만 5천 명으로 약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를 폭행하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수급자가 요양보호사를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 등을 하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해 수급자가 신체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 유죄 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 장기 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중 양도소득이나 상속소득 등에 대한 부과 기준이 빠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달 4일 발표될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중 양도소득과 상속, 증여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료 개편기획단은 양도소득과 같은 일회성 성격이 큰 소득이나 상속, 증여소득처럼 재산에 가까운 성격의 소득에는 건보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편안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령 자체를 손봐야 할 경우 국회 논의 통과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개편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이 로봇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로봇 캠프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로봇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데요. 캠프 현장을 우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춘천 지역 미래의 로봇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100여 명의 어린이들은 이틀간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내 로봇 상술 체험관에서 로봇과 가까워집니다.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넘어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감성사회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감성사회 속에서는 로봇의 역할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해서 어린이들에게 준비를 시키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어린이들의 눈망울이 사뭇 진지합니다. 어린이들이 로봇을 무선으로 조정하기 시작하자 캠프장이 축제가 됐습니다. 로봇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많이 위험하고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만든 로봇으로 리그전으로 진행되는 로봇대회 예선과 결승에 참가합니다. 로봇 캠프장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친구와 우애를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어린이들은 로봇을 직접 보고 만들고 조작하며 미래의 로봇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춘천에서 복지TV 뉴스 우세린입니다. 경주에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란 주제로 이스탄불인 경주 개막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7일 경주시 브리핑룸에서는 경주시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관계자들과 터키 이스탄불시 선발대가 참석한 가운데 행사 개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동서문화의 집합체인 이스탄불에서 이스탄불 자체가 놀랄 정도로 한국 문화의 진수를 보여준 행사였고요. 그 행사의 감동과 재현을 이스탄불시가 이제는 한국에 와서 특히 경주에 와서 그 행사를 치르고자 답방 행사로 오게 됩니다. 지난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성공을 거울 삼아 개최하는 행사로 이스탄불시에서 분야별 전문가 9명을 선발진으로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작년에 터키에서 개최했던 엑스포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또한 터키 총리이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참석하에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마찬가지로 한국 분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많은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군악대인 메흐테란과 터키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월 12일부터 11일간 경주 황송공원 일대에서 다양한 이스탄불의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을 선보이며 실크로드 국가들을 문화로 연결하는 새로운 대장정인 만큼 그 의미와 경제적인 효과 또한 기대가 높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동통신 3사가 가입비를 50% 인하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미래부는 내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서대문구 홍은동에 청년 공공주택 협동조합을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서울시는 거주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스스로 사랑방을 운영하고 공공주택 관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청년 공공주택 협동조합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 대상은 자립 기반이 취약한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청년 1인 가구로 월 평균 소득 7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구입해 사용해 줄 것을 권장했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권장하고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을 방문할 때에도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재활원이 척수장애인 부부 워크숍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행복 더하기는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하고 부부관계의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 달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양양군 을지인력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부부는 국립재활원 성재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는 때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감기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들인데요. 이럴 때 더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 키우기입니다.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이름하여 슈퍼푸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 챙기는 방법 함께 보시죠.
입추가 지나가기 무섭게 나날이 벌어지고 있는 일교차에 건조해지는 날씨.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요. 그만큼 쉽게 피곤해지는 만성 피로는 물론 감기, 입안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 등 면역력 저하로 인한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가을은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는 시기인 만큼 몸에 좋은 음식으로 면역력도 올리고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유명 건강 사이트에서는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슈퍼푸드를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살균작용을 하는 2종의 항생물질이 들어있는데요. 면역력 향상은 물론 코막힘 등을 막아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크루트,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화를 시켜주는 것은 물론 발효 과정에서의 비타민은 체내 염증을 진정시키고 해독작용을 하는 소화 효소를 만듭니다. 다음은 계피. 계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칼슘과 철분, 식이섬유도 들어있는데 항바이러스, 항균 등의 성질을 갖고 있어 면역체계 향상을 돕습니다. 그래서 계피는 장시간 복용하게 되면 피부질환과 류머티스 관절염,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 많은 염증 질환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마늘이 몸에 좋은 건 모두 알고 계시죠?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망관과 비타민 B6, 비타민C도 풍부해서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 뼈와 관절에 좋다고 여겨지는 커큐민이 풍부한데요. 소화를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간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답니다. 우리 몸이 강해지는 슈퍼푸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이라 더욱 반가운데요. 슈퍼푸드로 환절기 바이러스 무법지대에서 강력한 면역력을 키워주세요. 정부가 앞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이자 소득 정보를 직접 받아서 수급 자격을 따지겠다는 입법령을 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일 텐데요.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